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 가을 날씨 중에서도 진짜 날씨도 기온도 이렇게 안 차갑고 하늘 봤어요 오늘? 네? 하늘 봤어요? 하늘 정말 멋지던데. 자, 우리는 또 이렇게 멋진 가을날에도 공부를 해야 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위의 그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효력 이런 거 공부했었죠. 그래서 뭐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이런 거 공부했었죠. 네. 자, 오늘은 행정행위의 하자 이론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49 쪽에 보면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그랬어요. 일단 하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우리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법집 행위가 즉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이 돼서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그죠? 성립요건에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내부적 성립요건.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상대방 국민에게 표시가 돼야 되고 그 표시된 게 국민에게 도달이 돼야 돼. 효력발생요건으로서는 이제 도달. 그죠? 그래서 그 조직 내부적 성립요건으로서는 주체, 즉 국민한테 법집행위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을 가지고 정상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사해야 되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는 적법하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고 뭐 이런 내용이 되고 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 된다 이런 거 배웠어. 그러면 이런 요건을 빠뜨리고 뭔가 요건을 못 갖추고 행해졌을 때 그걸 하자 있는 행정행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자는 흠이라고도 불러. 흠 있는 행정행위, 하자 있는 행정.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사는 하자가 있는 행위가 되면 그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법집행조치는 효력이 아예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정력 할 때도 했지만 요건을 못 갖춘 하자가 있게 행해져도 그 하자 정도에 따라서 무효인 행위와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와 공정력이라는 효력 때문에 취소 사유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흠이 있는 행위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경미한 하자가 있다고 봐서 일단 효력이 발생, 유지되다가 나중에 이제 권한 가진 기관이 그 하자에 있는 행위 맞다 해서 취소한다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이제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하자에 있는 행위였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으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집행위를 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공부할 사항은 하자 있는 행위의 효과는 뭐야? 결국 하자 정도에 따라서 무효인 행위와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 당연 무효라고도 그래. 왜냐하면 자동으로 가만 놔둬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당연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효과는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논의되는 게 뭐냐면 하자의 치유라는 게 있어. 치유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행정기관이 완벽하게 적법한 행위를 했다면 이렇게 완전 원인데 뭔가 빼먹은 게 있어. 뭔가 흠이 약간 있어. 일단 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흠 있는 행위를 한 거야. 조금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흠 있는 행위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아차 하고 뒤늦게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흠 있는 행위 보완하는 거야. 뭐 기계상 빼먹은 걸 다시 보내준다든지 뭐 절차를 다시 지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흠을 빨리 보완을 해. 보완 조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흠 없는 행위로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보완 조치를 한때부터 흠 없는 행위로 이제 다루는 게 아니라 보완을 시점은 원래 행위를 할 때는 처음에는 흠 있는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이때 와서 행정위를 빨리 보완을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히 적법한 행위를 한 거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 취소해달라 이렇게 해봐야 이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런 논리가 하자의 치유라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 병이 났는데 아팠는데 뭔가 약을 먹거나 뭐 해서 처음부터 안 아팠던 것 같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거의 치유. 그 다음에 또 전환이라는 게 있어. 하자 있는 행위의 전환. 요거는 이제 치유라는 개념이 있고, 전환이라는 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행위를 해서 법집 행위를 했는데 그만 너무 많이 이 요건을 못 갖췄어.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무효야, 무효. 처음에 A라는 내용의 행위를 국민한테 했거든. A라는 행위를 했는데 법을 너무 많이 어겨서 무효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아무런 효력이 안 생긴 거죠. 근데 행정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를 처음부터 B라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 B라는 행위로서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어. 응? 그러면 행정기관이 그러는 거지. 야, 이거 A라는 내용의 행위를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무효니 이거 B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처음부터 B라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냥 처음부터 B라는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하자. 이런 논리가 전환이라는 논리야. 하자 있는 행위의 전환. 응? 그래서 이제 이게 전환을 시켜서 처음부터 B라는 행위를 완벽히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처음부터 B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 응? 이런 논리를 전환이라 그래. 이제 이런 게 이제 따라붙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중요한 논리가 승계라는 게 있어. 하자의 승계.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하자의 승계가.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행정기관이 이제 연속해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한다면, 예를 들면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그리고 상대방이 세금을 안 내니까 상대방한테 무슨 재산 압류 조치를 하고, 그죠? 압류한 조치를 또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팔고 이런 것처럼 연속적으로 이제 둘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상 순서상 앞에 한 행위를 선행행위, 그 다음에 뒤에 한 행위를 후행행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후행행위.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는 거야.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어. 그런데 하자 정도가 어느 정도냐? 좀 약한 흠이야.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약한 흠. 그럼 일단 선행행위 하자 있는 행위인데 효력이 일단 발생했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은, 우리가 이제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행해진 행위가 위법하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취소해달라고 예를 들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응? 근데 그게 기간이 제한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원칙적으로 얼마야? 기간. 이 90일, 그지? 이 선행이 이게 위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조치가 자기한테, 선행 조치가 자기한테 행해졌다는 걸 알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다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야 돼.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지난 시간에 무슨 효력 발생한다 그랬어? 불가쟁력이라는 효력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법원에 소송 제기 못하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만 이거 취소 사유 있는 흠이 있는 행위인데 상대방이 그만 90일이 넘도록 법원에다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안 냈어. 그래서 하자가 있는데 뭐가 생겼다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거야. 응? 그러면 선행행위는 이제 위법, 하자가 있지만 소송으로 못 다퉈. 그런데 행정기관은 이미 이제 이 하자 있는 행위를 기초로 해서 후행행위까지 한 거야, 상대방한테. 근데 후행행위 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은 또 다 갖추고 있어. 후행행위 자체는 하자가 없어. 응?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선행행위는 이제 소송기간 놓쳐서 행정소송으로 못 싸우게 됐고, 못 다투게 됐고, 뒤행위를 다투려니 뒤행위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적법인 거야. 응? 그러니, 자, 이거 뒤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못 하잖아? 이럴 때 이제 벌이를 한번 써서, 뒤에 후행행위는 앞 행위를 기초로 행해진 거지 않냐? 그러니, 이 뒤의 행위도 위법이다. 왜 위법이냐? 이 앞 행위의 이 하자가 이어진 거로 봐야 된다. 그래갖고 이 뒤의 행위를 소송으로 다투는 거야. 소송 대상으로 삼아. 뒤의 행위를 취소해. 근데 원칙적으로 뒤의 행위를 소송으로 다투면 뒤의 행위 자체에 있는 위법을 주장해야 되잖아.
근데 뒤행위 자체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뒤행위를 취소해달라. 뒤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대상으로 삼아 싸우면서 뭐 주장해? 앞행위의 위법을 내세워서 이 후행행위의 기초가 된 선행행위의 위법이 있으니 그걸 이유로 해서 뒤행위를 취소해달라. 응?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 그거를 하자의 승계라고 해요. 하자가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에 이어졌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하자의 승계 주장하면 만약에 이걸 인정해주면 국민은 앞행위 그만 손기가 놓쳤어도 뒤행위를 대상으로 싸워서 취소받을 수 있게 돼서 구제를 받게 돼. 근데 또 그걸 폭넓게 인정하면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즉 선행행위 위법이 있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해달라고 소송해라. 법으로 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 지나면 못 다투게 하는 불가쟁력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보다 빨리 안정적으로 유지시키자 하는 취지로 인정되는 불가쟁력을 무시하는 결과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걸 또 무제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갖고 이제 어떤 경우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래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건 뭐야? 지금 말한 대로 앞에 행위의 위법을 내세워서 뒤의 행위를 취소하라고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고,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그러면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지. 응? 그래서 이 하자의 승계라는 주제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응?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요점이 취소야, 취소. 그지? 여기서 취소시키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행위는 가만 놔두면 하자 있지만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 거 아니야. 공정력도. 결국 이제 하자 있다는 걸 내세워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알아서 취소할 수도 있고, 응? 행정기관이 알아서 취소를 안 해주면 상대방 불이익받은 국민이 이거 위법이야, 하자 있어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하려고 청구를 해야지.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한다고 해서 취소받는 거고. 그래서 그런 취소에 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또 중요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자 얘기도 시험에 꼭 나와. 그래서 필수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봅시다. 전반적인 얘기는 그렇고 349쪽에 보면 하자가 뭐냐, 하자의 의 나왔지.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자란 우리 앞서 공부한 그런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이거 저대로 못 갖춘 경우를 말한다. 그죠? 읽고 지나가고. 2번이 이제 공부해야 될 사항이야. 응? 동그라미 2번. 자, 일단 두 줄을 읽어보면 앞에 두 줄은 그냥 읽고만 갑시다. 단순한 오기. 오기가 뭐겠어? 뭔가 글자 잘못 썼거나, 그지? 또는 오산. 간단한 단순한 계산 잘못, 그런 거. 기타 표현상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근데 이 말 속에는 그게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야. 국민에게 뭐 영향을 크게 권리금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나한테 무슨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거기에 글자 하나가 틀렸어. 응? 그 문맥상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나죠. 뭐 그런 거 갖고 그 세금부가 그 조치가 위법이다 이렇게 한다는 건 그런 건 인정한다는 거지. 응? 그러나 무슨 10만 원 세금 부과될 걸 1,000원 이렇게 했으면 이건 좀 중요하지. 그런 건 하자로 다뤄야 되겠지. 응? 그래서 읽어보면 단순한 오기, 오상, 기타 표현상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상 오류가 있는 경우는 그것만 갖고는 하자 있는 행위로 다루지 않는다. 응? 우리 그래서 두 번째 줄 우리 행정절차법 요거 나오지? 행정절차법 요거 밑줄. 우리 행정절차법 제25조 행정 조항은 안 외워도 돼. 응? 행정절차법도 뭐라고 규정해놨대? 응? 행정청은 처분이라는 말이 이제 행정행위와 거의 같은 말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처분에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는 국민한테 법 집행이라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 직권으로 즉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정정을 하고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정정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요 법조문 문구 요거 밑줄. 근데
이 세 줄 문장 중에서도 끝부분이 중요하지. 마지막 끝부분은 어떻게 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서 지체 없이 정정하고 통지해줘야 된다. 응? 그 끝부분 거기를 중시합니다. 응? 자, 그 밑에 판례 1번이 나왔는데 뭐 외울 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셋째 줄에 보면 과세관청이, 그러니까 세무서장 등이 소득금액 무슨 변동통지서에 기재할 사항을 일부 누락, 좀 잘못 기재했더라도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든지, 또는 그 무슨 어떤 기재한 문서를 보내줬는데 그거 보내주기 앞서 또 상대방한테 미리 보내준 문서가 있어. 그거에는 정확히 기재돼 있어. 그래서 상대방은 앞에 보내온 거와 뒤에 좀 이렇게 빠뜨린 거 이거 보내온 거 보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이렇다면 어떻게 돼? 그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금 이 행정처분은, 그죠?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뭐 외울 거 없잖아. 지금 읽은 거 논리 적용한 거잖아.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그런 거지. 둘째 줄에 보면 납세 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되었지만 고지서에 기재된 문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세율이 명백히 잘못 기록된 걸 알 수 있고, 또 다른 문헌과 종합하여 이 정당한 세율에 따른 세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쉽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을 신청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좀 고지서에 세율이 조금 잘못 기재됐다는 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볼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미 아까 얘기했던 거 하자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제목이 뭐로 잡혔어? 하자의 유형과 효과, 이렇게 제목 달았죠? 하자의 유형은 어떻게 나눴어? 표를 보니까, 박스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하자의 유형은 이제 위법이라는 하자와 부당이라는 하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위법은 말 그대로 이제 법을 위반한 거죠. 법. 그리고 부당은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행정작용은 내용적으로 타당해야 된단 말이야. 그 타당성이 좀 부족한 거. 그러니까 이게 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 그 상황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적합성이 좀 덜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부당한 행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막선에 보면 하자의 유형은 위법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로 나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위법한 경우는 다시 위법의 정도를 가지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와 그와 좀 반대 개념으로 단순하고도 경미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효과는 그 다음이지, 그지?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만 그 행정기관 행위는 무효, 이렇게 다루고, 단순 경미한 위법이 있거나 부당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 사유 있는 행위로 다룬다. 틀 이해했죠? 네. 외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거기 2번은 말하고자 하는 게 부존재라는 게 나오거든. 거기 읽어보면 둘째 줄에 부존재라는 단어가 이제 외울 건 아니야. 그냥 얘기만 듣고 나고. 이제 혹시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부존재라는 말이 나오거나 할 때 그 이해하는 선에서 그치면 돼. 부존재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썼어? 그 첫째 줄부터 읽어보면 성립 요건의 중요 요소를 결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 행정행위라고 행정행위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부존재라고 하고, 부존재한 경우는 무효와 효력은 똑같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쌍가로 3번은 중요한 논점.
자, 하자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 하자 있는 행위냐 아니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 하는 건데, 자,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어디야? 첫째 줄, 행정행위 발령 당시. 이거하고 똑같은 말로 쓰이는 게 처분 당시. 요게 키워드예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제 세금 부과 조치, 뭐 영업 허가 조치 이런 것이 하자 있게 행해졌는지 아닌지는 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행정기관이 행위를 한 이후에 뭔가 사정 달라진 것 같고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할 당시, 행정행위 발령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두 번째 줄, 행정행위가 발령이 되고 나니 국민한테 행해지고 난 후에 법이 바뀌거나 또는 뭐 사정이 달라지거나 또는 뭐 상대방이 뭐 어떤 태도가 바뀌거나 뉘우치거나 이런 거는, 그거는 이 행정행위가 하자 있는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이제 판례 알아보기에 보면 뭐야? 1번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는 처분이 행해졌을 당시의 그 당시의 근거법과 사실 상태, 이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되고, 처분 후에 법이 개정 폐지되거나 사실 상태 변동, 즉 사정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 있지. 그 아프리카에 콩고라는 나라가 있잖아. 근데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잡히면 이게 뭐 처벌을 뭐 처형이 된다니 이런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난민조약 뭐 이런 거에 가입돼 있고 난민법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그 외국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 콩고 난민이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신청을 한 거야. 근데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심사해서 결정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거부한 거 위법이다 소송을 냈어. 소송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거부하는 조치를 우리가 거부처분, 난민 신청을 받고 거부처분한 시점은 이때. 근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위법인가 아닌가 판단 내리는 시점은 판결하는 시점은 이때란 말이야. 시차가 있지. 근데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쯤 되니까 콩고의 내전이 끝난대. 이제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어. 그지?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거야. 이제 상대방은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는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 측은 야 이거 거부한 거 거부할 때는 몰라도 지금은 다 내전이 해소됐으니까 그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사정이 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뭐래? 그거는 거부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긴 거고 거부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거 난민으로 받아줘야 되는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을 들어줬었는데 거부한 거 위법이다 이런 논리지. 그래서 뭐 외울 건 아니고 결국은 거부 처분 내릴 당시에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이후에 그 콩고가 내전이 해소됐다 해서 그 나라 국가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영향받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외울 건 아니고 그 문장에서 어떤 행정행위 발령 당시 처분 당시 이게 키워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뭘 공부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하자 있는 행위는 그 효과 면에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눈다 그랬지. 그럼 어느 때 무효인 경우로 보고 어느 때 취소 사유 있는 경우로 보느냐, 그죠? 그건 결국 하자의 정도 가지고 따지는데, 그래서 거기에 의의를 보면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 사유는 이거 뭐 밑줄 긋고 외울 건 아니다, 그죠? 여러 번 얘기해서 자 무효인 행위는 말하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자가 너무 심해. 특히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너무 심해서 가만 놔둬도 처음부터 자동으로
당연히 자동으로 아무 효력이 안 생기는 행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은 무효인 행위는 공정력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가만 놔둬도 영원히 무효야.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누구든지 효력을 부정해도 돼. 그 다음에 취소 사유 있는 행정행위는 어떻게 돼? 하자가 있긴 있지만 좀 경미한 하자가 있어서 공정력이라는 효력 때문에 일단 효력이 유지되다가 권한 가진 기관이 취소 결정을 하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없었던 행위로 되는 거죠. 효력이 없었던 거로. 한편 거기에 무효인 행정이 동그라미 2번 있지? 그거 하나 밑줄. 시험에 딱 전에 딱 한 번 쓰였는데 키워드가 일부만 무효인 경우. 행정위가 일부 무효.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행위가 전체가 이건데 이 중에 일부분이 이게 이제 분리할 수 있다면 이게 이 나머지하고 이 무효인 부분하고 뗄 수 있다면 떼서 생각할 수 있다면 분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이 부분만 일부만 무효로 되고 만약에 요것만 따로 뗄 수 없고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게 무효 처리된다면 무효가 된다면 나머지도 다 연관이 있어서 이것까지 연관해서 생각해야 될 경우는 전체를 무효로 하고 그래서 거기 원칙론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은 그 일부만 무효로 되는 거로 한다. 그 한 줄이면 되겠지? 예외적으로 이제 전체 무효로 하고 그거 한 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2번 무효인 행위와 취소 사유 있는 행위 있지? 그 구별 실익은 우리나라 행정법 제도상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있는 행위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게 취급이 돼. 그래서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 거냐? 또 어떤 점은 차이가 없느냐? 이거 시험의 중요 논점이야. 구별 실익 이거 중요한 포인트 시험에서. 그리고 요 구별 실익 파트가 그 말하자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수험생의 이 공부 정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행정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했나 하는 걸 알아보기에 좋은 출제 영역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절반쯤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 있고 절반쯤은 오늘 배울 내용과 또 앞으로 배워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거 생각해보면 자 구별 실익의 1번 효력은 뭐 다 아는 얘기지. 무효는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발생조차 안 하는 거고 취소사유는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취소 조치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넘어가고 자 동그라미 2번 신뢰보호 원칙 공부했지? 응?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한 적법한 조치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위법인 조치라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물론 위법인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는 신뢰보호 못 받지만 이제 위법이 되게 된 원인이 행정기관에만 잘못이 있고 상대방 국민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법인 행위도 신뢰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정리하면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이건 배운 거죠. 2번. 근데 3번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공정력은 무효인 행위는 인정 안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행위만 인정되는 거죠. 이거 배운 거죠. 또 선결 문제 배웠죠 지난 시간에. 갑자기 생소해 선결 문제. 자 행정행위가 행정행위 위법이냐 아니냐 문제가 된다. 그럼 민사소송, 형사소송 재판하는 법원은 일단 행정행위 위법 정도를 심사한 뒤에 이건 위법 맞다. 얼마든지 위법 맞다고 판정해도 돼. 그런데 위법 정도가 중대명백하다. 이렇게 되면 이 행위는 행정행위는 무효야. 독자적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있죠. 민형사법원에서. 근데 취소사유 위법은 맞는데 위법 정도가 취소사유 있는 거로 행위로 나오면 민형사법원은 독자적으로 그 취소권이 없으니까 효력을 취소해서 부정할 수가 없고 그 효력을 있는 상태로 효력이 인정한 상태에서 민형사 재판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런 거 배웠지? 성결 문제.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5번 불가쟁력도 배운 거. 무효인 행위는 불가쟁력이 인정 안 된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 응? 가만히 있어. 무효인 행위는 원래 공정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상대방 국민이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효력 부정해도 돼요. 다만 이제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소송할 필요도 없어요. 원칙은. 그런데 이제 무효인지 아닌지 다툼이 일어날 경우도 있어. 응? 상대방은 나는 무효라고 생각해서 안 따랐다. 응? 난 효력 부정하고 안 따랐다. 내 행정기관은 무효 아니다.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언제까지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기간이 없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기간 지나면 소송 못한다는 불가쟁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 거지. 그치?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취소해달라. 취소사 있는 행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할 때는 자기한테 어떤 행정행위가 행해진 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기간 너무 안 되죠. 그래서 무효인 행위는 불가쟁력이 안 생기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불가쟁력이 생기고, 그죠? 여기까지가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게 동그라미 6번, 7번 오늘 공부할 거야. 그지? 자, 하자의 치유와 전환 이렇게 생각을 해봐. 야, 어떤 산모가 애를 낳는데 이미 죽어서 나왔어요. 애가. 우리가 사산됐다 그러지. 그러면 죽어서 나온 애는 살려갈 수 있어? 못 살려가지. 이게 무효와 똑같은 거야.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는 그 효력이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발생조차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 효력을 유지시켜가는 치유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응? 반대로 애가 태어났는데 뭐야? 살아서 태어났어. 다만 좀 어디가 조금 아파. 그럼 나중에 치료해서 낫게 하면 처음부터 건강한 아이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유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이 뭔가 보완하는 등 해가지고 그 하자 있는 행위를 보완해서 그 원래 행위를 그대로 효력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건 취소할 수 있는 흠 있는 행위만 그렇다는 거지. 응? 무효인 행위는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치유라는 게 그런 치유라는 게 인정될 수 없다. 응? 취소할 수 있는 행위만 치유가 인정된다. 응? 반면에 전환이란 건 반대로. 응? 전환은 아까 내가 여기 그림 그렸듯이 행정기관이 맨 처음에 하는 행위가 무효야. A라는 내용의 행위로서는 아예 효력도 안 생긴 거야. 근데 이걸 처음부터 B라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자. 그러면 완전히 요건을 갖췄을 때 B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처음부터 효력 유지시키는 거죠. 전환은 무효인 행위만 인정. 응? 왜냐면 취소사 있는 행위, 이거 가만히 보면 여기다 내가 비유를 해보면 노란색이었구나. 자, 치유는 원래 행정기관이 의도한 내용의 행위가 A라는 내용의 행위야. 근데 A라는 내용의 행위인데 흠이 좀 있어. 그 흠을 보완해서 A라는 내용의 행위를 그대로 유지해가는 거죠. 응? 근데 전환은 어떻게 돼? 원래 행정기관이 한 의도한 행위는 A라는 내용의 행위인데 A라는 내용의 행위는 아예 무효야. 처음부터 그래서 B라는 내용의 행위로 바꿔서 효력을 유지시키는 거. 그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흠 있는 행위는 보완을 해서 얼마든지 원래 의도했던 행위를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치유라는 논리를 적용해야지. 이걸 처음부터 A라는 행위 말고 다른 B라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지. 이거는 인정되기 어렵다. 응?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치유는 취소사 있는 행위만, 전환은 반대로 무효인 행위만 인정된다. 응? 자,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이거 오늘 자세히 공부할 거야. 여기는 간단히만 써놓은 거야. 자, 첫째 줄. 만약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라면,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하는 행위가 무효라면,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았어. 상대방 의무가 없는 거지.
근데 세무서장이 너 왜 세금 부과받고 세금 안 내? 너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너 재산 압류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재산 압류 조치는 세금 내야 될 의무도 없는 자에 대해서 세금 의무 내야 될 의무 이행 안 한다고 압류한 거니까 의무도 없는 자에 대해서 한 거라서 이건 내용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일로 그래서 무효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논리를 정하면 선행행위인 세금 부과행위가 무효면 그 무효가 뒤에 후행행위까지 승계가 돼서 후행행위인 재산 압류행위도 당연히 무효. 응?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첫째 줄. 자, 무효면 무효인 하자는 어떻게 돼? 언제나 후행행위의 승계. 그러니까 후행행위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들어 버려요. 응? 그런데 선행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흠이 하자가 있으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응? 승계, 후행행위도 취소 사유가 되게 만드는 즉 하자가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응? 그죠? 이렇게 무효는 승계되고 취소 사유는 승계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무효는 언제나 승계되고 취소 사유는 승계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그치? 이런 게 다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또 이제 뭐 있어요? 쟁송 형태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행정소송의 종류가 이제 취소 소송,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있고 애초부터 무효인 걸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어. 그리고 이제 법원에다 하는 거 말고 저기 어디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예를 들면 취소 사유인 행위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죠? 무효인 행위는 원래 소송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는 건데 무효냐 아니냐 다툼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법원에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면 돼요. 그래서 소송 형태가 다릅니다. 소송 종류가. 그래서 뭐 별건 없어. 그리고 이제 9번 쟁송 요건이라고 돼 있죠? 그게 여러분 일단 아는 거 있지? 무효인 행위는 소송 기간 없다고 무효 확인 소송할 때, 그지? 근데 취소 사유 있는 행위는 취소할 때 90일 안에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기간이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어.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권한 가진 상급 행정기관에게 취소해달라고 먼저 법원에 소송 가기 전에 행정기관에게 먼저 신청을 해서 뭐 취소니 무효니 판정을 먼저 거쳐야지만 소송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거치면 바로 법원에 소송 내면 절차 안 거치고 왔다고 소송을 안 받아준다고. 그런 걸 행정심판 전취주의라고 불러. 이거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배울 거지. 그래서 근데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그 행정심판을 법에서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 거쳐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어도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안 거쳐도 돼. 그런데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때는 법에서 이제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된다. 그러면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이제 상세히 또 공부할 거니까 일단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사정재결, 사정판결.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그 다음에 판결의 간접강제라는 것도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어쨌든 여기는 다 차이점이 나는 거다. 응? 이거 나중에 또 공부하라. 하여튼 여기 앞부분에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다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근데 쌍가루 2번 보면 차이 안 나는 거. 무효인 행위와 취소 사유 있는 행위. 자, 여러분들 차이 안 나는 거 시험에 몇 차례 냈는데 가장 첫 번째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받은 거 있지? 자,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위가 위법하게 행해졌다는 것만 인정되면 돼.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거는 상관 안 해. 위법의 정도가 무효일 정도의 위법이냐,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냐 상관 안 해요. 어쨌든 위법하게 행해져서 행정기관의 조치가 위법하게 행해져서 국민에게 그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면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 그러니까 무효 사유든 취소 사유든 다 위법이면 그건 똑같잖아. 위법이기만 하면 배상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무효냐 취소냐는 차이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먼저 설명했어요. 응?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데는 무효냐 취소냐 그건 차이가 없다. 응? 그리고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의 법집행위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하는 기준 똑같아요. 위법성 판단 기준이라고 써있지. 응? 그러니까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똑같고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뭐에 차이나요? 위법의 정도 가지고 차이 내는 거죠. 응? 위법의 정도에 의해서 구별하는 거지 위법한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권한 있는 기관이 했느냐, 내용이 법에 맞게 했느냐, 뭐 실현 가능하고 공익에 맞게 했느냐, 법이 정한 형식 절차를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다만 그 하자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는 정도에 따라 나는 거지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한 기준입니다. 응? 그래서 1번, 2번. 예. 그 다음에 예. 3번은 모르는 거지. 아직 안 배운 거라. 어쨌든 시험은 1번, 2번이 주된 포인트고 응? 조금 더 심화하면 3번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여기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중요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오른쪽에 353까지 간단하게 이제 말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러면 조금 아까 같이 본 게 뭐야?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한 행정위가 무효인 경우와 취소된 경우에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한 행정위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효면 그냥 무시하고 안 따라도 되잖아. 처음부터. 취소하면 안 따랐다간 행정위로부터 막 더 센 조치 나온단 말이야. 자, 구별 기준, 그죠? 자, 개설에 뭐라고 하나 공부해야 돼. 뭐냐면 아주 드물지만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법 중에서는 이런 요건을 안 갖추고 뭐를 하면 이거 무효다라고 딱 명시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드물어.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법들은 다 뭐만 규정해 놨을까? 99.9%가 행정기관은 국민한테 뭐 세금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하거나 영업 허가할 때 이러이런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된다. 갖춰서 해라. 이것만 규정해 놨어. 그리고 그러한 요건을 못 갖추고 하면 그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법에는 자 공무원이 뭘 잘못해서 징계를 한단 말이야. 응? 징계를 할 때 뭐야? 반드시 징계받을 해당 공무원에게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여기 의견 진술 기회라 그래.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면 그 징계 결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응? 아주 드문 케이스야. 그래서 요거.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문제 내면서 지문에다 이렇게 써. 뭐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징계하고 또 하나가 또 연장돼요. 징계받은 공무원이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 가기 전에 이제 소청 심사라는 걸 신청해서 거기서 이제 또 판정을 먼저 받아봐야 되는데 그 소청 심사에서 그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 지금 맨 처음에 한 징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할 때 역시 해당 공무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걸 안 주면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단어 셋째 줄 무효. 응? 이 단어. 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이 안 주고 징계 결정하거나 그러면 그 결정은 무효라고 규정해놨다. 시험 문제는 그 무효 단어 자리에 뭐 넣는지 알아? 딱 다른 거 바꿀 수 없어. 취소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밖에 안 바꿔. 다른 건 없어. 응? 드물지만 그렇게 무효가 그러면 아주 드문 예고 그 외에는 아까 말했듯이 다 무슨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된다고만 규정했지 그 요건을 못 갖추고 하는 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을 안 뒀다. 응? 결국 법원의 판결과 학자들의 견해 학설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그러면 밑에 쌍거로 2번 학설 및 판례의 태도 몇 개 학설이 나오죠.
응? 뭐 한 다섯 개 정도의 학설 소개해놨지? 자, 딱 2개 학설만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 학설 뭐라 그랬어? 중대명백설. 응? 이게 이제 통설 판례의 태도입니다. 응?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대법원 저 판례가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입장. 응? 중대명백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뭐야? 동그라미 2번. 명백성 보충 요건설. 응? 이제 가르치고 내가 판례의 예외적 입장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이지만 2번설을 따라서 판결한 사례도 있어. 근데 거의 99.9%가 1번이에요. 응? 그러면 자, 1번의 중대 명백설이라는 게 뭐야? 자, 이거 내 말 잘 들어봐. 행정기관의 법집행위인 행정행위가 위법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그거는 무효로 한다. 맞아? 아니야. 하거나 때문에 틀렸지. 하거나는 또는이잖아. 아니라고. 그럼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이러면 중대하기만 해도 무효. 중대하진 않은데 명백하게 위법이기만 해도 무효로 본다는 거야. 그거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위법이 중대하고 또 위법이라는 거지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하고야 엔드.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걸 했어. 시험 문제 위법 우리 통설 판례는 입장인 중대 명백설은 뭐야? 위법이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를 무효로 본다. 틀렸어. 하거나 때문에. 그지? 네. 하고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위법이 중대하기만 하고 명백하지는 않다. 취소 사유. 그지? 무효가 아니라 또 위법이 명백하긴 한데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취소 사유. 그지? 그리고 둘 다 이거 뭐야?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은데 하여튼 좀 경미한 위법이 있다. 취소 사유. 그죠? 그다음에 위법은 아니지만 아까 공부했지. 좀 딱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행위, 타당성이 좀 부족한 행위라 했을 때 역시 부당한 행위라 해서 취소 사유. 이렇게 다루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중대명백설 이해했죠? 응?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나오지. 요거는 위법이 명백해야 된다는 거는 꼭 무효로 인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그건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고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보충적인 요건으로 보자 이거죠. 일단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일단 무효로 하자. 응? 명백성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행정기관이 A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법집행위, 행정행위를 했는데 자, 이거 무효로 해서 없었던 일로 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위로 하면 이게 또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국민들 제3자들이 많아. 이거 쉽사리 무효로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또 느닷없이 불이익을 받게 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는 중대한 위법만 있다고 무효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위법이 명백할 때만 무효로 하자. 응? 근데 반대로 상대방 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없고 이거 그냥 중대한 위법만 있어도 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냥 무효 처리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중대한 위법만 있어도 무효로 인정해 주자. 응? 하는 거죠. 응? 자, 이거는 자 1번하고 지금 2번 학설을 비교해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중대 명백설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되게 좁게 인정하는 거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만 무효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 봐. 무효로 인정되면 국민은 처음부터 안 따라도 되잖아. 근데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일단 따라야 되잖아.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이익 조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로 해주는 게 좋잖아. 그지?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대 명백설은
두 가지를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를 되게 좁게 봐서 일단 국민대로 먼저 따르라고 요구하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어떤 행정기관의 우위를 줍니다. 국민보다 행정기관에게 법 집행한 행정기관에게 우위를 주는 거지. 응?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야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거 비판.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를 좀 더 넓히자 하면서 등장하는 견해가 나머지 학설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명백성 보충 요건. 그러니까 위법이 중대하기만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다루자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를 좀 넓히자는 견해죠. 다만 이제 이걸 쉽게 무효로 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위법이 명백해야만 무효로 다루자 해서 그렇게 이제 보충적인 요건으로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학설에서 동그라미 1, 2번 중시. 오른쪽에 세 개 학설은 공부 안 해도 돼. 응? 굳이 뭐 시험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했으니까 판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쭉 이제 판례를 보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판례가 쭉 나오죠.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행안 갖고 진행합시다.